하얀 눈밭 위에서 스피드를 즐기는 겨울 레포츠. 하지만 이런 레저 활동 중 일어나는 부상으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거나 무릎이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대입니다. 네, 이런 인대의 손상이 돼서 파열이 생기는 걸 저희가 십자인대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무릎 관절 내부에 존재하는 힘줄 조직인 십자인대. 십자 모양으로 교차한다고 해서 십자인대라고 부르는데요. 십자인대 파열은 젊은 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으로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 활동 후 부상으로 발생합니다. 운동 중에 충돌하거나 혹은 점프하고 착지할 때 퍽 하는 파열음과 함께 손상 부위가 붓고 통증이 생기는데요. 십자인대 파열을 단순한 타박상으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방치하면 조기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면서 관절이 쉽게 경직되면 작은 사고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운동 후 생기는 무릎 통증, 십자인대 파열.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무릎 관절은 여러 인대와 근육 힘줄들 덕분에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십자인대는 무릎 안에 4개의 인대 중 종아리뼈와 허벅지뼈를 이어주는 인대로, 전방 십자인대는 종아리뼈가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해 과도하게 펴지는 것을 막고, 후방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의 회전 시 지지축이 되며 종아리뼈가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런 십자인대가 외부의 충격이나 무릎 관절의 갑작스런 자세 변화로 파열되는 것을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하죠. 요게 우리 몸에 있는 허벅지뼈고 요게 아래쪽에 있는 정강이뼈인데, 십자인대는 우리 몸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합니다. 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걸 전방 십자인대, 그리고 앞쪽에서 뒤쪽으로 지나가는 걸 후방 십자인대라는데, 두 개가 십자가 모양으로 교차된다. 그래서 저희가 십자인대라고 부르는데, 이 십자인대들 두 개가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할 때 무릎이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축구의 경우 공격수와 미드필더에게 십자인대 파열이 일어나며, 이는 갑자기 방향을 틀거나 뒷걸음질하는 등 무릎에 의존하는 동작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릎 십자인대는 점프 후 착지를 할 때나 빠르게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행동을 할 때 쉽게 파열됩니다. 비교적 운동을 많이 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4배에서 8배 정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스포츠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에서 십자인대 파열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보통 파열이 생기면은 파열로 인해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릎이 심하게 붓고 관절 운동이 안 되면서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면서 다쳐서 무릎이 부은 부위에다가 냉찜질을 하시면 붓기도 좀 가라앉으면서 통증도 좀 조절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는 발생 위치에 따라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로 구분됩니다.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은 갑자기 동작을 멈출 때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전방 십자인대의 경우 후방 십자인대보다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받는 하중과 급격한 운동량 증가로 발생하는 십자인대 파열. 한번 손상되면 치료해도 운동을 잘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인지 확인 들어갑니다. 틀립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십자인대가 손상돼서 치료를 받으면 나는 그만큼 다치기 전에만큼 운동을 못할 거라는 걱정이 많은데, 최근에는 십자인대에 대한 연구와 치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치기 전에 운동량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인대 파열.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원장님께 확인해보죠. 예, 맞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 같은 십자인대들이 손상되고 나면
무릎 관절의 동요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골판이나 연골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나중에 관절염이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에 걸쳐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네, 이제 수술은 처음이다 보니까 수술 처음 받고는 이제 많이 불안하죠. 무릎이 이제 돌아가는 느낌 들면서 뭔가 힘줄 같은 게 두두둑 끊기는 느낌? 그런 느낌이면서 고통이 좀 심하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쓰러지면서 끊어진 게 아니라 이제 끊어지고 나서 이제 아프니까 쓰러지게 됐죠. 처음에는 이제 붓기가 오르고요. 이제 점점 좋아지는데 이제 통증은 없었고 이제 붓기가 오르고 이제 다리가 좀 쩔뚝거리는 상황. 그 상태에서 이제 내원했습니다. 네. 운동 중 갑자기 무릎이 뒤틀리는 부상으로 병원을 찾았던 환자.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십자인대 파열 환자의 85%에서 무릎 관절이 빠지는 느낌과 함께 절반이 넘는 이들은 툭 하는 파열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한 경우 일반 방사선 촬영과 함께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십자인대가 다쳤을 때 무릎 내 다른 구조물에 동반 손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MRI 검사를 통해 반월상 연골, 전 후방 십자인대, 내 외측부인대, 관절 연골 골절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무릎 안쪽에 있는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서 거기서 출혈이 생깁니다. 그럼 무릎 관절이 많이 부어오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무릎에 있던 출혈은 서서히 흡수가 되면서 통증은 가라앉게 되지만 십자인대의 기능 자체가 돌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십자인대의 손상이 만약에 심했다면 무릎 관절이 앞뒤로 움직일 때 흔들리거나 방향 전환할 때 회전할 때 무릎 관절을 못 잡아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안한 느낌이 들거나 휘청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 빼시고요. 무릎 관절에 위치한 십자인대는 매우 튼튼한 조직인데요. 무릎을 잡아주는 안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틀림에는 취약한 편이라 무릎이 뒤틀리거나 잘못 꺾이면 쉽게 파열될 수 있는데요. 환자분이 이제 좀 하실 거는 이제 좀 따뜻한 찜질 좀 하시면서 근력 운동만 좀 하시다가 조금만 더 회복되고 인대가 좀만 더 안정되면 이제 슬슬 조깅 같은 거 그런 거 좀. 십자인대가 손상되면 무릎이 붓거나 관절이 흔들리는 듯한 증세가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세가 완화되기도 해 이를 단순 타박상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인대는 스스로 치유되지 않는 만큼 치료 시기를 놓치면 관절염 등 2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환자분은 처음에 내원했을 때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시면서 무릎이 뒤틀린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무릎이 부은 상태로 저희 병원을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이학적 검사상에서 전후방 동요가 심해서 저희가 정밀검사인 MRI 촬영을 했고 후방 십자인대는 괜찮지만 그 앞쪽으로 지나는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방 십자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고 환자분 수술하고 나서 4주 동안 보조기랑 목발 착용하면서 재활치료를 병행했고 현재는 근력이 조금 저하된 이외에는 전후방 동요 없고 환자분 통증도 없고 관절 운동도 잘 되기 때문에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원 당시 극심한 무릎 통증과 함께 전방 십자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 치료를 진행했던 환자입니다. 관절경을 이용한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했는데요. 현재는 수술 후 무릎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의 수술 여부는 환자의 연령과 활동량, 인대 손상 정도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요. 활동량이 적고 다른 부위 동반 손상이 없는 경우 혹은 불안정성이 심하지 않는 경우는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었다고 반드시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 십자인대 파열이 부분 파열이고 환자분의 전후방 동요가 심하지 않다면 보통 보조기랑 목벌을 4주 정도 착용하면서 중간중간 재활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분 파열이라는 진단이 된다면 환자분은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고 일단은 당분간은 각도를 좀 제한을 둡니다. 인대가 일단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조기를 조금 각도를 제한하면서 목발을 사용해서 부분 체중 부하를 하면서 살살살 걸으면서 보통 2주경부터 보조기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 각도를 늘리면서 저희가 재활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십자인대 파열 초기나 인대 손상이 크지 않을 경우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물리 치료와 보조기를 통한 보전적 치료로 손상된 인대를 회복시켜 주는데요. 하지만 70% 이상 완전 파열로 보전적 치료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관절 내시경을 통한 십자인대 재건수를 시행하게 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 이후에는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술 후 6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를 통해 무릎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재활 운동을 통해 수술 후 나타나는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과 기능 저하를 회복하고 수술로 약해진 근력 회복에 집중합니다. 이 환자분이 십자인대 수술을 하셔서 지금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인대에 불안정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운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발판에 지금 쿠션을 하나 대놨는데 이 불안정한 지면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인대 강화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이 십자인대 재활을 통해서 환자분들 계단 오르내리는 동작들, 보행할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으면 꾸부정하게 걷기 때문에 그거를 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죠. 올라오시고 다시 내리시고. 수술 후 재활 과정이 부족하면 무릎 근력의 감소와 무릎 관절의 경직으로 십자인대의 재파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치료 후에도 당분간 꾸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한쪽은 구부려지고 한쪽은 펴는 능력. 다시 돌아왔다가 천천히 다시 구부려주고 펴주고. 십자인대 수술의 최종 목표는 일상생활 복귀를 넘어서 자신이 원래 즐기던 스포츠 활동에 복귀하는 건데요. 이건 충분한 재활 운동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도수치료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니까 확실히 좋아지는 것도 느끼고 이제 몰랐던 운동법 같은 거를 배우니까 확실히 해야 되는 운동 같습니다.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을 당시에는 파열로 인해서 출혈이 일어나서 통증이 심하게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통증은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십자인대의 운동이 회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넓적다리뼈와 정강이뼈를 잡아주고 있는 십자인대의 기능이 소실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계속 느끼시는 것은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는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불안한 느낌도 느낌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계속 어긋나다 보면 요 넓적다리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우리가 연골판이라는 속된 말로 도가니라고 부르는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는데 이 연골판이 계속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중이 실렸을 때 충격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에서 중요하다 부르는 요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연골이 나중에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은 큰 불편감은 없었지만 나중에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로 오는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운동 중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십자인대 파열.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 전 스트레칭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운동 능력과 체력을 생각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고요. 스포츠 활동 시에는 안정 장비를 꼭 착용하고 평소 틈틈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하게 다치고 나서 무릎 관절이 붓고 심한 통증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다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쁘지 않고 적절한 치료와 도수치료를 병행하면 다치기 전에 운동량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버팀목 역할을 하는 십자 모양의 인대. 운동 중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생기면 십자인대 파열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흔하게 발생하는 십자인대 파열. 운동량이 많지 않더라도 관절을 잘못 사용하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평소 근력 운동을 통해
십자인대 파열로부터 무릎을 튼튼하게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